그 지난번 방송 듣고 예. 제일 먼저 그 문자 보내주시는 뭐 칡즙 한 박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문자 보냈나요? 근데 예. 지금 김남균 기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예. 들어오셨어. 제주도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현재. 김남균 기자님. 네. 이 상황이 묘해진 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와우팟에 그 제주 귤을 협찬하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희 방송을 보고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하면 어떻게 되지? 칡즙 받고 한글 협찬하고. 귤 내놓고 네.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네, 저 김남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잠깐.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네. 아시는 사이예요?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짜고 뭐 한 건 아니죠? 당연히 짰죠. 왜 물어요? 에이, 진짜 짠 줄 알았잖아. 네. 김정문 선생님, 제주도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 현재 제주도에서 귤농사하고 애플망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귤농사하고 애플망고. 예. 그럼 저희 방송은 김남균 기자 때문에 알게 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대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청주에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제주도를 내려오다 보니까 예. 그래도 청주가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청주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충북대학교 출신의 이번에 이제 박완희 의원이 이제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의원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했고, 청주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와우팟을 알게 됐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우팟 같은 경우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자가 뜨니까 예. 이제 과수원에서 일을 하면서 예. 이제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와우팟 틀어놓고서 그 네. 방송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와우팟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걸려든 거네, 저희가. 네, 그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귤을 협찬할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방송 자체가 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서 그냥 웃고 떠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해야 할 방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았던 게 이제 제가 귤농사를 지니까 이 자세 좋아. 그럼 귤을 협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저기 제주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 저희 방송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예. 뭐 그 전복 양식하는 분이나 예. 또 뭐 있지? 제주하면 특산품 그 뭐 있잖아요. 왜? 제주도에 대부분 귤농사가 많긴 하죠. 주로 협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예.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를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생방을 지금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 생방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배인 김남균 기자 인사하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후배님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네. 예, 전화 끊겠습니다. 예,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남균 기자가 준비한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죠. 상당히 의미가 깊은 해죠. 예.
자, 우리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예. 네. 자, 그런데 올해가 이제 우리 3.1운동 100주년 또 상임임시정부 100주년이다 보니까 여전히 다시 한번 우리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우리는 그 일제 치하에 일제에 부역하거나 친일 행위를 했던 이 친일에 대한 역사적인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네. 이런 질문을 당연히 이제 다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누구나 다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미완의 역사, 여전히 친일의 흔적은 계속되고 있고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다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인 거죠. 워낙 우리가 이제 친일 청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현실에서 살펴보면 그런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적어도 그 우리 충북 지역에서 저희도 이제 3.1 운동 요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뭔가 기자로서 뭔가를 하나를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네. 살펴보니 우리 주변에 친일의 흔적이 너무 많아요. 친일의 흔적이 많고, 자, 그런데 친일이 여전히 미화되고 있고 숭상받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 곤란하죠. 네네네. 자, 우리 이제 충북을 대표하는 친일, 네. 이렇게 이제 친일 인사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이범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일제 그 당시에 그 중추원 참의. 중천 참의, 그다음에 그리고 강원도와 충남 도지사를 했고요. 네. 만주국 젠다오성 네. 간도입니다. 간도. 간도. 네, 간도 성장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조선인은 조선인으로 때려잡는다. 네. 그 유명한 간도 특설대가 있습니다. 그 우리 이제 간도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북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독립운동 투사, 항일 무장 투쟁 세력이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진압하고 제압하고 네. 잡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간도 특설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제안을 누가 했었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간도 성장으로 있었던 이범익이라는 사람이 그 제안을 해서 그 간도 특설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것은 그 2009년도에 대통령 그 직속에 네. 그 한일 반민족 네. 그 친일 반민족 네.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이범익이라는 사람은 충북 단양 출신입니다. 네. 충북 단양 출신이고요. 강원도 춘천에 가면 그 단양대, 그다음에 단양정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예. 이 지명이 일제 때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뭐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강원도지사를 할 때 이 이범익이라는 그 인사가 단양 출신이니까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정자가 예. 있던 자리를 갖다가 단양정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아주 일제 치하 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간도 특설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그 이 간도 특설대에 의해서 그 죽어간 독립운동가나 희생된 민간인, 살해된 민간인이 자그마치 172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악명이고 사실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네. 가장 이보다 더한 친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 창설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범익이다. 네네네. 예. 자, 그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간도 이제 만주에 있었던 군관학교, 이 만주국 괴뢰, 일본이 만든 괴뢰 국가죠. 만주국에서 만들어진 그 군관학교에서 나와서 네. 군인이 되고 한 네.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박정희가 예.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선엽, 뭐 이런 사람들이 장군 출신. 네네네. 예. 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독립운동가를 갖다가 이제 때려잡던 사람들이었었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면 엄청난 비난과 역사적 평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비난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저희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해방되고 나서도 탄탄대로를 달렸구나. 네네네. 아. 이분은 이제 이범익은 탄탄대로를 걷지를 못했어요. 네. 그 1900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네. 납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어떤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 예. 자, 제가 이제 그 어제 강원도 정선군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랑 통화할 때
정선에 있다고 하길래 네네. 아 저는 취재는 생각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충청도 이쪽 취재를 하는 기자가 강원도 정선에 갔다고 하니까 뭐 스키 타러 갔나? 참 속편한 생각을 했네. 예. 네네. 예. 그 취재 정- 때문에 갔구나. 그러니까 정선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으로 되게 이제 유명하죠. 예.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아우라지 예. 그 전설도 있고. 예. 예. 자, 정선에 이제 아라리촌이라고 있습니다. 예. 되게 유명한 관광지예요. 정선읍이 심혈을 기울여서 뭐 그쪽에- 오일장 쓰고 그런 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있었던 뭐 귀틀집이라든가 예. 어떻게 보면 향토 문화,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 이제 집들이라든가 이런 걸 옮겨놓고 예. 관광지로 조성을 한 거죠. 민속촌 작은 민속촌처럼. 네네네. 근데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예. 그 어떤 비석이 있냐면요. 예. 이게 바로 그 이범익에 대한 영세 불망비가 있습니다. 벌써 기사 올렸네? 네네네. 예. 예. 그 영세 불망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예.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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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망. 예. 근데요? 이걸 자, 그런데 그 이제 불망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범익 각하 영세 불망비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극존칭을 썼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범익 각하 영세 불망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3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예. 그 앞면에는 이범익 각하 영세 불망비 이렇게 써 있고 그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그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제 백성을 위해 이범익이 네. 노고하며 사랑으로 돌보기를 다하셨다. 예. 동쪽으로 오력사를 파견하여 사통팔달 뚫리었고 10만 거금으로 미천들여 자본으로 도와주었다. 우리 백성 편히하니 이로부터 넉넉하고 풍성해져 많은 사람 칭찬하니 두터 눈에 영원히 칭송하네. 예. 찬양글이죠. 그러니까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이 이범익 씨를 아주 추앙하는. 그렇죠. 음, 그러면은 그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예. 정성 군수입니다. 1932년도에 정성 군수로 있었던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네. 정선 군수가 예. 이범익 씨를 떠받드는 비석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비석 내용에 10만 거금으로 들여 자본으로 도와주었다. 당시에 1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실제 이 돈을 썼다 하면 이런 비석을 세울 법도 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예.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정선 일대에 그 화암면 지금 그 화암 동굴로 알려진 그 일대에가 금광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이제 큰 금광에 이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예. 그 금광의 소유는 거의 이제 일본인들이 소유하거나 예,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가 이제 교통이 되게 이제 좋지가 않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금강을 갖다가 금을 캐서 실어 나르려면 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간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이쪽 일대가 전기 가장 먼저 이제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뭐냐면 수탈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에 있는 금을 일본인들이 캐서 일본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아. 그 이범익이 강원도지사로 있으면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네. 이쪽에다 이제 지원을 해줘서 그 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신장로를 뚫고 아. 전기를 개설하고 네, 이렇게 네. 했었던 거죠. 이런 네. 그래서 근데 바로 이제 뭐냐면 그 신장로를 뚫었다. 요거 자체만으로 보면 뭐 일제 치하에서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이지만 그 행위 자체로는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 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일제 수탈을 돕기 위해서 길을 뚫은 거예요. 그러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군수만 하더라도 다 일제가 이제 그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이제 부역을 했다, 친일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그랬던 김택림 그 정성 군수가 아부하기 위해서 강원도지사였던 그 이범익에 대한 그 이제 불망비를 세워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불망비는 그 일제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선 시대부터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선정을 베풀거나 공적을 세운 그런 역대 군수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비석을 세워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석이
그 철거되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은 정성군청 안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정성군청이 이제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이제 현재 여기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비석을 세운 김택림 씨 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일파예요? 네네. 일제로부터 군 6등의 이제 서보장 훈장을 받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강원도 이제 1943년도 통천 군수로 있을 때, 네. 그때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이제 터졌던 시점이거든요. 네. 그때 강원도 그 통천 군민들에게 모금을 강요해가지고 그 비행기 한 대, 네. 예.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를 갖다가 일제에 헌납을 했었던 대표적인 친일 인사입니다. 잠깐. 그럼 비석을 세운 김택림이 예. 당시 강원도지사인 이범익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비석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부비죠, 아부비. 그렇죠. 그럼 뭐야 이거? 친일파가 친일파를 위한 비석을 세운 거네? 자,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네. 친일파가 친일파를 기리는 비석이면, 자, 우리가 해방을 맞았으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철거를 해야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아 있었고 그게 이제 군청 안에 있다가 이걸 몰랐었나? 이곳 저곳에 이제 몇 번에 옮겨 다니는데 다시 정선군이 이걸 갖다가 한 군데로 다 모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08년도에 이 이제 현재 있는 아라리촌으로 옮겨 왔는데 네. 정선군이 여기에다가 이제 해설하는 이런 그 비석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날 이 고장의 그 향연과 선정을 베풀었던 방백과 군수들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으로 처음에는 객사 정원에 세워졌던 것을 뭐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1976년 비봉산 중턱에 이전하였는 바 외딴 산속으로 문화유적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라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정선 군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정선읍 애산 1, 2 아라리촌으로 이전 건립하였습니다. 이런 그 친일파를 칭송하는 이 비가 문화유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성군이 밝힌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위치에다가 가장 많은 사람들, 관광객과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 옮겼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게 정성군의 정선문화원에서 2008년 11월에 작성된 이 비석문인데, 자, 중간에 아까 읽어주신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문화유적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전하라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주민들께서 이런 속사정을 다 아신다면 이 비석을 계속 이 사람들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놔두라고 하실까요? 강원도민들께서?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이제 그 이범 친일파의 이제 거물이죠. 이범이뿐만이 아니라 일제 치하에 부역을 했었던 뭐 군수라든가 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불망비 네. 혹은 그 공적비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기사 올린 거 맨 첫 사진을 보면 그 이범익 영세 불망비 단죄문이라는 이 비가 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철거가 안 되니까 네. 거기에서 그 정선문화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네, 그 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적어도 철거는 못하지만 철거는 못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사람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당연하죠. 해서 네. 그 비석 그 불망비 바로 옆에다가 거물 친일파 이범익 영세 불망비 단죄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201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네. 알려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라고 이제 써 있냐면 세월이 흘러 이 불망비가 먼지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이범익과 김택림의 친일 행각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범익과 김택림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요 안내판을 설치를 했죠. 적어도 이 비를 본 사람이면 단순하게 그 이범익이 선정비 이제 불망비 그
뭐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제대로 믿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네. 이범익이라는 사람이 친일파였고 네. 당연히 그 친일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존경하거나 존중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세워놨던 거죠.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정선에서 내려오면서 두 번째로 어디를 들렀냐면 박달재를 들렀습니다. 네. 박달재 하면 네. 거기 가면 울고 넘는 박달재, 반야월 반야월 선생. 예, 네. 씨가 그 작곡한 음. 노래가 이제 하루 종일 나올 겁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반야월 시비도 건립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야월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또 친일, 네. 네, 친일 음악인이었었죠. 이 반야월 씨와 관련해서는 지역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깊이 있게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간헐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이범익 씨 같은 경우는 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박달재도 음. 우리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제천 단양 지회에서 네. 이와 같은 단죄문 있잖아요. 예, 예. 이 사람이 어떤 친일 행위를 했고 음. 이 사람이 친일 행위를 하면서 작곡했던 노래들의 가사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안내판에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존경을 하든 업적을 높게 평가를 하든 공과 가오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남겨두고 그래서 그래야지 이것을 본 후손들이 이것을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 단순히 칭송만 하는 걸 그대로 남겨둔다면 이게 이제 그 제대로 된 적이겠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지자체 권한으로 이거 철거 같은 거 못 하나?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지자체 땅에 이제 그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강원도 정선도 그렇고 그 박달재가 있는 데에도 제천시 소유의 이제 공원이거든요. 그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철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시민단체가 나서서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세운 그 단죄문 있잖아요. 그 게시판을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려온 곳이 그 음성, 읍 서긴리에 있는 이무영 생가를 갔습니다. 정선에서 박달재에서 음성? 네네. 그 이무영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농민문학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또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친일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신문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일본어로 쓴 소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그 소설을 통해서 일본의 식량 그 증산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 이런 부분들인데 이분도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친일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무영 생가에 가보면 어떠냐? 이무영의 흉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있고 기념비가 있고 묘소까지 다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음성군이 그 음성군 소유의 토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무영이 이러이러한 친일 행위를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그 친일 행위에 대해서 언급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문학가였다. 이것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후대에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무영은 정말 훌륭한 문학인이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음성군청은 그 블로그 음성군청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계속 이무영 생가에 대해서 안내하고 거기를 다녀가 보시라 이렇게 권유하는 듯한 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네. 이야. 자, 그다음에 어제 일정상 제가 바빠서 못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충주시청 그러니까 충주성 충주 읍성이 있었던 곳을 가려고 그랬었어요. 거기에도 뭐냐면은 일제 때 충주 군수를 하면서 그 군수를 하면서 그 일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청주 읍성도 일제 때 허물었잖아요. 서울에 있는 성도 다 일제가 허물었고 일부러 허물은 거예요. 그 허물었었던 사람의 공적비가 그 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읍성 터에. 제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공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청주에서는 이완용의 사촌 동생이라고 했었던 이해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천 군수와 음성 군수를 했었었고요. 자,
제가 이해용의 육촌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대표적인 친일 인사하고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정도까지 청주 향교에 이 사람의 공적비가 남아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음성 향교에 가면 아직도 그 이해용, 이완용의 육촌 동생 이해용에 대한 공적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옥천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각 시군별로 이러한 그 일제 때 부역했었던 사람들의 공적비가 무수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그 정선처럼 한 곳에 모아놓고 문화유적이다. 제가 아까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이혜용 씨는 그 3.1운동 어느 지구 그 관련자들을 직접 신문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경기도 강화 지역에서 네, 강화. 지역에서 있었던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해서 네. 그 신문하고 저기한 공로로 해서 네. 그 일제로부터 또 이렇게 상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쯤 되면 친일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 같아요. 매국이죠, 매국. 네. 자, 그런데 이 네. 사람들에 대한 그 정말로 그 공덕비가 그러니까 문화 유적처럼 취급받고 보존되는 것 자체가 맞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때려 부실 거냐? 네. 아니면 남겨둘 거냐? 자, 철거하지 못한다면 이제 정선에 있는 그 이범익 영세불망비 단죄문처럼 네. 이 사람들이 저질렀었던 친일 행적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동시에 진행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예. 저는 올해 이제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또 우리 충북 출신의 네. 이런 친일 인사들의 공적을 갖다가 기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다녀 보려고 해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저희에게 제보 주십시오.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죠.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든지 직접 전화를 주시면 김남균 기자와 저희가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시골 마을의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그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민중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 일명사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런 친일 인사에 대해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동네에 역대 군수가 있을 거고 네. 하다못해 이제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옥천군 초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초대 군수가 대표적인 또 친일 인사였습니다. 네. 그 사람의 사진이 버젓이 군청에 걸려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그 친일에 대한 청산 자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나. 그러고 저는 우리 이제 충북 지역에서 가장 그 추앙하고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가 신채원 선생 아니겠습니까? 예. 서두에도 그 신채원 선생님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프랑스가 나치의 부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청산했나. 네. 정말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이 이범익에 대한 정말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공적에 대한 영세불망이 아니라 친일 행위에 대한 영세불망 영원히 기억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했던 당시 일본인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을 안다면 비웃을 것 같아요. 가짠타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청산 작업이 왜 안 이루어지는 걸까? 진짜 이 옛날 뭐 소급 적용할 것도 없이 반민특위까지 갈 것도 없이 이런 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일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친일파죠 민영훈의 후손들이 조상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까지 내고 오히려 그런 상황으로까지 다 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후속 기사가 또 뭔가 있나 봐요. 김남균 기자.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기사. 그래요. 다음 또 기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또 전화연결